인물 상식 아는 만큼 힘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돈 많은 괴짜일 뿐이고 철없는 사업가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이코 같이 앞뒤 안 가리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가 목표하고 추구하는 내용을 보면 그 누구보다 앞을 내다보며 인류를 대표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 해결 방안을 하나씩 무서운 속도로 실현해 나가는 리더십이 있는 인물입니다. 트럼프 2.0 시대를 통해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회사도 주식시장에서 아주 뜨겁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기업가입니다. 전기차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을 현실로 만들며 전 세계를 인터넷으로 연결하겠다는 야망을 품은 사람.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는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 시대의 아이언맨이라 부르는 걸까요? 그리고 그가 꿈꾸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모르면 뒤처집니다.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너무 뒤처지지 말고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의 이 모습이 되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알아보시죠.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는 현대판 토마스 에디슨이라 불리는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1년 타임지는 그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돌파했고 스페이스X는 민간 우주여행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언제나 논란의 중심에 있었죠. 트위터에서 그의 도발적인 발언들은 시장을 뒤흔들었고 많은 전문가들은 그의 원대한 계획을 비현실적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성공을 이뤄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려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모델이자 영양사인 어머니 메이와 엔지니어인 아버지 에롤 사이에서 1971년 6월 2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의 일론은 책을 읽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특히 SF 소설과 백과사전에 빠져 있었죠.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책을 읽으며 보냈다고 합니다. 그의 기억력은 놀라웠습니다. 2번 읽은 책은 모두 암기할 수 있었고 어른들도 놀랄만한 질문들을 자주 했죠. 일론의 어머니 메이는 아들의 특별한 재능을 일찍 발견했습니다. 그는 항상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심한 따돌림을 당했고 한 번은 계단에서 밀려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죠. 이런 경험들은 일론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더욱 책에 몰두했고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0살 때 일론은 첫 컴퓨터를 갖게 됩니다. 코모도어 VIC-20이었죠. 이 컴퓨터는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프로그래밍에 매료된 일론은 독학으로 BASIC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매뉴얼을 모두 익혔고 곧바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했죠. 12살의 나이에 자신만의 비디오 게임 BLASTAR을 만들었습니다. 우주 전투 게임이었던 이 작품을 컴퓨터 잡지에 $500에 판매하는 데 성공했죠. 이때부터 일론은 자신의 미래를 테크놀로지와 연관지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도구라고 믿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적 상황도 일론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는 아파르트 헤이트 체제였고 이는 어린 일론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7살이 되자 일론은 캐나다로 떠납니다. 어머니의 국적을 이용해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고 미국으로 가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죠. 캐나다에서의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청소부, 농장일, 제재소 일을 하며 대학 등록금을 모았죠. 퀸스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2년 후에는 펜실베니아 대학교로 전학했습니다.
물리학과 경제학을 동시에 전공하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죠. 대학 시절 일론은 이미 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졌고 마침내 세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인터넷, 지속 가능한 에너지, 그리고 우주 탐사. 이 세 가지 분야야말로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 확신했죠. 대학을 졸업한 일론은 실리콘밸리를 향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박사과정에 합격했지만 인터넷 붐이 시작되는 이 시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단 이틀 만에 박사과정을 중퇴하고 형제와 함께 첫 창업을 시작합니다. 바로 온라인 도시 가이드 서비스 지비였습니다. 지비의 시작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사무실 겸 숙소로 쓰던 작은 공간에서 형제는 교대로 잠을 자며 일했고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죠. 낮에는 프로그래밍을 하고 밤에는 지역 신문사들을 찾아다니며 자신들의 서비스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결코 식지 않았죠. 마침내 뉴욕 타임스와 시카고 트리뷴이 지비의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대형 투자가 이루어졌고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지비는 콤팩에 3억 달러에 매각되었고 일론은 첫 사업에서 2,2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곧바로 온라인 금융 서비스 캄을 설립했습니다. 이메일만으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발상이었죠. 경쟁사였던 컴피니티와의 합병을 통해 페이팔이 탄생했고 일론은 CEO가 되었습니다. 페이팔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베이 판매자들 사이에서 필수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하루 사용자가 수백만 명에 달했죠. 2002년 페이팔은 이베이에 15억 달러에 매각되었고 일론은 1억 6,5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진정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자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페이팔 마피아는 실리콘밸리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피터 틸, 리드 호프만, 맥스 레부친 등 쟁쟁한 멤버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이뤘죠. 페이팔에서의 경험은 일론에게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빠른 의사결정, 리스크 관리, 팀 빌딩. 이것들이 그의 다음 도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2004년 일론은 전기차 스타트업 테슬라에 투자했습니다.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 설립한 이 회사는 전기차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죠.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전기차의 미래를 믿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기술의 한계, 충전 인프라 부족, 높은 가격,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하지만 일론은 달랐습니다. 그는 전기차야말로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이 해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6,500만 달러를 투자한 일론은 곧 이사회 의장이 되었고 회사의 방향성을 직접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첫 모델인 로드스터는 전기차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0-60mph 가속이 3.9초에 불과했고 1회 충전으로 245마일을 달릴 수 있었죠. 로드스터는 전기차도 멋지고 빠를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록 고가였지만 테슬라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2008년 테슬라는 큰 위기를 맞습니다. 금융위기로 자금난에 시달렸고 로드스터의 생산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났죠. 일론은 자신의 모든 자산을 투자했습니다. 페이팔 매각 대금은 물론 우주 사업을 위해 남겨둔 돈까지 모두 쏟아부었죠. 이 시기에 일론은 CEO가 되어 직접 경영을 맡았습니다.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했고 생산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설계했죠. 2012년 테슬라의 두 번째 모델인 모델 S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 업계에 충격을 주었죠. 모델 S는 프리미엄 세단이었지만 동급의 가솔린 차량과 비교해도
성능이나 편의성에서 뒤지지 않았습니다. 17인치 터치스크린을 도입하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등 혁신적인 기능들을 선보였습니다. 모델 S의 성공은 테슬라를 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만들었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 개발에 뛰어들기 시작했죠. 2015년 테슬라는 또 다른 혁신을 선보입니다. 바로 파워월과 같은 가정용 배터리 시스템이었죠. 이는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닌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대중형 세단인 모델 3가 출시되었습니다. 35,000달러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었죠. 테슬라는 독특한 판매 전략도 도입했습니다. 전통적인 딜러십 모델을 버리고 직영 판매 방식을 채택했죠. 이는 자동차 업계의 오랜 관행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기가팩토리라 불리는 대규모 배터리 공장도 건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배터리 생산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었고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죠. 2020년 테슬라는 마침내 흑자 전환에 성공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일론은 해낸 것입니다. 특히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죠. 지금의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면서 S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회사이기도 합니다. 로봇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기술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두루 갖추고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2002년 일론은 스페이스X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그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화성에 온실을 지어보자. 당시 로켓 우주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막대한 자금과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론은 달랐습니다. NASA 출신의 엔지니어들을 영입하고 로켓 제작의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재검토했죠. 첫 번째 로켓 팔콘 1호의 개발은 수많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3번의 발사 실패로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2008년 크리스마스 이브, 팔콘 1호의 4번째 발사가 성공합니다. 민간 기업이 자체 개발한 로켓으로 지구 궤도 진입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였죠. 이어서 더 큰 로켓인 팔콘 9이 개발되었고 NASA로부터 국제우주정거장 보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의 전환점이 되었죠. 2012년 스페이스X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웁니다. 드래곤 캡슐이 국제우주정거장과의 도킹에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론의 진정한 혁신은 로켓의 재사용이었습니다. 팔콘 9에 일단 부스터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했죠. 이는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로켓 발사 비용이 크게 줄었고 우주로 가는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스페이스X는 더 큰 로켓도 개발했습니다. 팔콘 헤비는 현재 운용 중인 가장 강력한 로켓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타쉽이라는 완전 재사용 가능한 우주선을 개발 중입니다. 이는 화성 이주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으로의 유인 비행도 성공했습니다. 2020년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이 우주인들을 성공적으로 수송했죠. 민간 우주 관광도 시작되었습니다. 인스피레이션사 미션은 일반인들만으로 구성된 최초의 우주 비행이었죠. 스페이스X의 최종 목표는 인류의 화성 이주입니다. 일론은 인류가 멀티플래닛 스피시즈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전 세계를 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겠다는 일론의 혁신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수천 개의 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배치해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스타링크의 핵심 목표입니다. 최종적으로 4만 개 이상의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며
각 위성은 레이저 통신으로 서로 연결되어 우주에서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기존 통신 위성보다 훨씬 낮은 고도에서 운영되어 지연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오지나 해상에서도 고속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9년 첫 발사 이후 현재 수천 개의 위성이 운영 중이며 전 세계 수만 명의 사용자가 베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시 파괴된 통신망을 대체하며 그 가치를 입증했죠. 우주 쓰레기와 천문 관측 방해 등의 우려도 있지만 스페이스X는 위성의 반사율을 낮추고 수명이 다하면 자동으로 소각되도록 설계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앞으로 스페이스X의 주요 수입원이 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얻는 수익은 화성 이주 계획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AI와 로봇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AI 프로젝트입니다. 일론은 자율주행은 소프트웨어의 문제라며 테슬라만의 접근 방식을 고수하고 있죠. 다른 기업들이 라이다 센서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테슬라는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합니다. 인간도 눈으로 운전하는데 왜 자동차는 그러지 못하냐는 거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AI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매일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죠. 이는 테슬라만의 강점입니다. 다른 어떤 자동차 회사도 이만한 규모의 실제 도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요라는 AI 슈퍼컴퓨터도 개발했습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빠른 이 컴퓨터는 자율주행 AI 학습에 사용되고 있죠. 2021년 테슬라는 AI 데이 행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왜 자동차 회사가 로봇을 만드는 걸까? 하지만 일론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자동차에 들어가는 작은 로봇들을 수없이 만들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AI도 가지고 있지. 이걸 결합하면 범용 로봇을 만들 수 있어. 옵티머스는 인간의 단순 노동을 대체하고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지만 테슬라의 기술력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테슬라는 AI 칩도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특수 프로세서인 FSD 칩은 이미 테슬라 차량에 탑재되어 있죠. 이처럼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닌 AI와 로봇 기술의 선도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는 3가지 실존적 위험을 지적합니다. 기후변화, 인구 감소, 그리고 AI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테슬라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보급은 물론 태양광 패널과 전력 저장 장치를 통해 화석 연료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죠.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자동화된 로봇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옵티머스와 같은 로봇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AI에 대해서는 양면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AI의 발전은 불가피하지만 그 위험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뉴럴링크라는 회사도 설립했습니다.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해 AI와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죠. 스페이스X를 통한 화성 이주 계획은 가장 원대한 목표입니다. 인류가 멀티 플래닛 스피시즈가 되어야만 문명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29년까지 화성에 첫 인류를 보내는 것이 목표죠. 이를 위해 스타쉽이라는 완전 재사용 가능한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를 통한 전 세계 인터넷 연결도 그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것이 그의 비전입니다. 더 나아가 일론은 교육의 혁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미래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죠. 2023년에는 새로운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에드에스트러라는 이름의 이 학교는 문제 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중심으로 교육합니다. 테슬라 봇을 통한 노동의 혁신도 그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위험하고 반복적인 일은 로봇이 하고 인간은 더 창조적인 일에 집중하는 미래를 그리고 있죠. 뉴럴링크를 통해서는 인간의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뇌질환 치료는 물론 인공지능과의 공존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링 컴퍼니를 통해서는 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지하 터널 네트워크로 새로운 교통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죠. 일론의 이러한 목표들은 때로는 너무 원대해 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실패야. 중요한 것은 목표를 달성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향해 진보하느냐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진정한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리 시대의 혁신가입니다.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대중화, 재사용 가능한 로켓, 전 세계를 연결하는 위성 인터넷, 이 모든 것들이 몇 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계획을 비현실적이라 했고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냈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기업들은 이제 전기차, 우주 탐사,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말합니다. 나는 인류가 멋진 미래를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한 혁신가를 통해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갈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였습니다.